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볼게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번 주 시장도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오늘의 주제는 CPI 주목하며 한 발 물러선 월가입니다. 이 간밤에 미 증시가 숨고르기 이어간 가운데 이번 주는 미국 12월 FOMC를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금리 정책 관련한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이번 주에 좀 일정이 있죠.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이번에 12일 날 또 네. 올해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한 네 번째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하게 되는데 이 아시아 증시와 마찬가지로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 여파에 굉장히 큰 흔들림을 받고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ECB 같은 경우도 핵심 정책 금리를 일단 0.25% 이제 낮춘다고 하면은 3% 이제 정도의 이 금리 인하를 좀 더 단행을 하는 모습. 근데 0.25%를 이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단행을 하겠다라는 정책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유럽도 사실 경기 침체의 늪에 좀 빠져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 이제 전쟁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리아 반군이 수도를 이제 장악하면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시리아 반군은 사실 이제 튀르키예라든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일단 시리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라든가 공산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것은 시리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미국과 러시아의 이 관련된 분쟁과도 좀 직결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흐름에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불거지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번에 일단 이 FOMC 이제 18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CPI가 얼마만큼의 수치를 예상보다 좀 보여주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는데 이번에 흐름을 보면은 CPI 같은 경우는 2.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CPI가 예상보다 좀 크게 웃도는 상황이 보여지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미국 증시라든가 S&P 500도 사실 일단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2%대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역할을 좀 더 높게 85%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100bp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CPI가 발표가 된다라고 예상을 된다면은 일단 18일 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들이 좀 크게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한 이 전망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즘 금융시장에서 미국 예외주의가 불거지는데 유럽도 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번 주 초에는 중국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었고 또 내일과 모레는 이 내년 중국 경제정책의 기조를 좀 구체화하는 공작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자면 CPI가 한 0.2% 지난달보다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0.5%였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좀 부진하면서 이번에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에서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강도 높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일단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재정 정책하면 우리가 조세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고 또한 정부의 지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런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시일이 좀 많이 걸리죠. 사실은 이제 정부 예산안 편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적당히 온건이라는 통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 2010년도 금융위기 때 이러한 정책을 폈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신중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번에 일단 14년 만에 적당한 온건으로 통화에 대한 정책 기조가 좀 바뀌고 있다는 흐름.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경기 부양 추진에 대해서 일단 중국 경제가 좀 환호할 수 있는 모습들을 예상을 하면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CSI 300도 오늘 같은 경우에 한
한 5, 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중국의 마진 거래 잔액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보면은 1조 8,500억 위안으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단 중국 증시에서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증거가 조금씩 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어조를 보니까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그널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방어적 앤 후행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번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관세의 여파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번에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 우리가 흐름이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예상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도 오늘 보면은 화장품이란 엔터 중국과 관련된 섹터들이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도 이번 주에 이러한 정책들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뭐 트럼프 차기 내각 취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네. 시점에서 중국도 좀 확실히 소매를 걷어붙여야 하지 않을까 디플레 우려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해서 흐름을 보여줬던 섹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 첨단 산업 관련한 신경전도 조금 더 치열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중국이 잘하고 있는 AI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뭐 양자 컴퓨팅 이렇게 네. 좀 다양한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 제재를 지금 감행을 하고 있어서 중국도 이해 질세라 또 엔비디아에 대한 방도점 규제도 이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일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중소형주 위주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앞서서 우리가 이제 다뤘듯이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글이 양자칩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사실 지금 처음에 IBM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초전도 큐비트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했다면은 지금은 구글이라든가 대기업 기준으로 이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왜 주가가 한 8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초전도 큐비트라는 것은 우리가 양자 큐비트라고 그냥 이제 뭐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같은 경우는 0과 1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큐비트가 없었지만은 양자 컴퓨팅이 뭐 00, 1, 2를 이렇게 연산을 구현하면서 굉장히 많은 큐비트를 생산하면서 문제를 복합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연산을 개발하는 슈퍼 컴퓨팅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할지를 우리가 예상했던 지표들이 있는데 2032년까지 연평균 무려 35%가량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섹터 중에서 양자 컴퓨팅의 성장폭이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리게티 컴퓨팅의 창업자 리게티가 원래는 IBM에서 양자 컴퓨팅 개발을 이끌었다가 2013년도에 이제 설립한 회사인데 최근에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제 촉발을 하면서 사실 이런 중소형주들이 낙폭이 과대됐었지만 이번에 양자 컴퓨터 노베라를 출시를 하면서 사실 이제 다양한 이 컨슈머들에게 판매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는 영향세인데 최근 들어서는 고점에서 좀 조정폭을 받았지만은 최근 시장에서는 제2의 엔비디아에 대한 뭐 너무 앞서지만은 그러한 양상들이 양자 컴퓨팅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많으면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국 공군 연구소죠. 이제 700억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보안과 관련 플랫폼으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종목들을 한번 계속해서 팔로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의 첨단 분야 신경전 속에서 저희는 또 역시 투자 포인트를 잘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이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물가 지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 3%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만 해도 이제 물가는 좀 논외로 해도 되겠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여기 이번 주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없는 기간인데 물가 지표의 영향력이 좀 더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뭐 CPI를 계속 네. 얘기를 했지만 물가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상보다 강세를 나타냈을 경우는 금리 인하 기조를 쉽게 할 수는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달러 강세 여파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기조를 통해서 시중의 달러가 추후라도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미국이 비트를 계속 이제 비축을 하는 이유도 사실 연관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가 상승과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자산에 대한 흐름들 이런 네. 것들의 연관성이 굉장히 큰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CPI가 3%대 이상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수준이고 그쵸. 2.7을 예상을 하는데 그렇죠. 너무 이제 물가가 높아질 경우는 뭐 할 수 없이 금리 인하를 일단 내년 같은 경우는 100bp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 수준까지는 못 미칠 가능성들도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도 살펴봐야 하고 뭐 강달러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흐름도 함께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시장에서 좀 어디를 살펴봐야 될지 앞으로의 시장 변수 점검 그리고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오픈 AI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오픈 AI가 이제 소라 출시가 됐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오픈 AI하고 브로드컴 그리고 세계의 파운드리 기업 TSMC와 손잡고 인공지능 개발,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들렸을 텐데 이번 주에도 사실 CPI 지수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TSMC도 이제 이번에 11월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대형주의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던 소프트 회사죠. 세일즈포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회사 마블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S&P 500을 지수를 다시 한번 고점을 이끌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어도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일단 예상이 되는데 일단 오늘 오라클을 봤더니 사실 이제 좋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월가 전망치를 일부 하회하면서 지금 시간외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매출도 중요하고 가이던스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컨센서스를 소폭이라도 하회를 하면 급락세가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주당 1.39달러에서 전년비 대비해서 한 25% 증가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브로드컴 실적에 대해서는 큰 의구심을 갖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로 봤을 때는 AI에 관련된 수요가 사실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는다는 흐름을 바로미터를 브로드컴 실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목요일 장 마감 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만 TSMC 11월 매출은 전년 대비 34% 올랐는데 이 AI 시장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엔비디아도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엔비디아 제재 때문에 고점에서 낙폭이 일부 뭐 네. 과대한 건 아닙니다. 사실 2%대면은 뭐 국내 시장 보면은 이러한 수준은 사실 네. 낙폭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부 조정 승고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TSMC와 결을 굉장히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이번에 TSMC 실적에 굉장히 많은 이 기추가 주목됐었는데 사실 TSMC가 이제 월간 매출 발표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4% 정도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10월이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10월 달 매출액 대비해서는 약간의 감소, 한 12%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TSMC가 지금 동시효과 보니까 예상가 보니까 일단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 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TSMC라든가 엔비디아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 서학개미의 관점에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엔비디아를 일부 매도하고 아이온큐라든가 팔란티어라든가 일부 이제 이런 이 소프트웨어 네. 쪽으로 조금 발길을 조금 돌리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멀티플을 계산해 봤을 때는 160배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고평가예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사실은 우리가 뭐 한 30배 수준에서 뭐 싸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아이온큐도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이 멀티플을 계산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뭐 제가 이제 가상자산 얘기를 계속해서 좀 그렇지만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한 고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우리가 대형주 단에서 일단 밸류 부담이 있으면은 중소형주 단으로 이제 옮겨가듯이 중소형주 단에서 밸류 부담이 계속 생기면 그 시장은 사실 어느 정도의 고점에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려감은 일부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메타에서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AI의 투자에 대해서 과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 것이
일부 좀 약점으로 지적되는 상황인데 알파벳의 CEO 같은 경우는 과도한 투자보다는 일단 과소 투자보다는 과대 투자가 오히려 더 낫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으니까 사실 지금은 AI에 대해서 사실 아웃풋이 빠르게 나오기보다는 계속해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의 흐름에서는 엔비디아가 사실 전고점을 뚫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가야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룹들이 어느 정도 멀티플의 고점에 왔을 때 다시 한번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에 주자 교체가 좀 일어나는 시기들을 저희가 네. 잘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의 S&P 500 전망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오펜하이머 쪽의 월가에서 한 달 전에 S&P 500을 6,200까지 이제 상향 조정했는데 이제 어제 나온 이제 S&P 500 전망치가 7,100까지 올렸거든요. 아, 네. 이게 한 달 만에 계속 이 상향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S&P 500이 올해 30% 수익률 기록했거든요. 이제 100년 전에 황금기가 재현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와. 지금 보면은 최근에 월가의 비관론자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가 사실 비관론에 많이 있는데 마이클 윌슨이 이런 비관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목표치를 또 이번에 6,500으로 S&P 500을 상향했다는 소식. 금리 인하와 함께 지속적인 기업들의 실적 이 탄력성 그리고 회복성을 고려했을 때는 펀더멘털에 대해서 S&P 500을 논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하는 흐름에서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아까 계속 제가 AI를 말해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AI의 성장이 핵심 산업 분야에 큰 효율성을 제공하면서 계속 선순환 과정에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번 해주신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좀 네. 더 무게를 싣게 됩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대표님이 S&P 500 6천 간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네. 또 한 번 전망치는 상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지켜볼게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